같은 주말, 한 사람은 딸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 딸은 핸드폰만 봤고, 다른 사람은 엄마와 있고 싶었지만 핸드폰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둘 다 미안했습니다. 같은 사건, 두 개의 진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진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어머니 김영숙님의 시선입니다. 목요일 저녁 6시 혼자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자막만 허공에 떠다니는 것 같았다. 김치를 집어 먹다가 밥알이 목에 걸린 듯 꿀꺽 넘기기 힘들어 물을 들이켰다. 조용한 방 안에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또각거렸다. 그때 식탁 위에 엎어두었던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민지라는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가슴이 먼저 뛰었다. 허겁지겁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다. 엄마, 응, 민지야.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정말? 언제 올 거야? 토요일 점심쯤. 그래, 좋아.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엄마가 해주시는 건 다 좋아요. 그럼 엄마가 잡채 해줄게. 내가 좋아하잖아. 네, 고마워요. 요즘은 안 바빠? 힘들면 다음에 와도 되는데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 혹시라도 못 온다고 할까봐 나는 그 말을 꾹 삼켰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식탁 위 형광등 불빛이 괜히 더 환해 보였다. 한 달 만에 딸이 온다는 생각에 빈 밥그릇이 더 이상 쓸쓸해 보이지 않았다. 잡채에 삼계탕까지 해줄까? 샤인 머스켓은 좀 비싸도 한 송이 사올까? 머릿속이 분주해졌다. 젓가락을 다시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고 나는 부엌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닭, 인삼, 대추, 밤, 당면, 시금치, 당근, 버섯펜 끝이 종이를 긁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심장 뛰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부엌을 가득 채웠다. 오늘은 드라마를 끝까지 보지 말고 일찍 자야겠다. 토요일을 조금이라도 빨리 오게 하고 싶었다. 금요일 아침 7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딸이 온다는 생각에 몸이 먼저 일어난 것 같았다. 세수하고 머리를 대충 말린 뒤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을 나서니 차가운 공기 속에 햇빛이 고르게 번져 있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 냄새마저 신선했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가벼워 10분 거리가 금방이었다. 시장 입구는 금요일답게 북적거렸다. 닭집 앞에서 냄새가 따뜻하게 퍼져나왔다. 아줌마 연계 있어요? 그럼요. 몇 마리 줄까요? 2마리만 주세요. 닭을 받아들고 계산을 하는데 손이 조금 떨렸다. 설렘 때문이었다. 다음은 건어물 가게였다. 인삼 가격이 10,000원이라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딸 먹일 건데요. 좋은 걸로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내 목소리가 스스로도 기특하게 들렸다. 채소 가게에 들르니 주인 할머니가 날 보자마자 웃었다. 오늘은 많이 사가네? 내일 딸이 와요. 그래. 얼마나 반갑겠어. 대화를 나누며 시금치, 당근, 버섯을 사니 장바구니가 묵직해졌다. 무게가 손목을 눌렀지만 오히려 그 무게가 실감나서 좋았다. 과일 가게에서 샤인 머스켓 한 송이가 20,000원이라는 말을 듣고 잠시 숨을 고르다 결심했다. 주세요. 딸이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로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목이 얼얼했지만 마음은 자꾸 앞질러 뛰었다. 현관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냉장고를 열어 재료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딸이 좋아할 맛을 떠올리며 각각의 재료가 내일부터 어떤 자리로 올라갈지 머릿속에서 그려졌다.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는데 내가 메모해둔 요리 프로그램의 잡채 레시피가 떠올라 다시 일어나 메모지를 꺼냈다. 오늘 밤 일찍 자야 내일 더 일찍 일어날 수 있을 테니 모든 준비가 이미
마음속에서 시작되어 있었다. 토요일 아침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번쩍 떠졌다. 설렘이 몸을 먼저 깨운 것 같았다. 얇은 가운을 걸치고 부엌으로 가니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냉장고 문을 열어 어제 사둔 닭을 꺼냈다. 차갑고 매끈한 닭을 씻으며 물이 손등을 타고 내려갔다. 배를 갈라 속을 정리하고 찹쌀, 대추, 밤, 인삼을 하나씩 넣자 닭속이 차곡히 채워졌다.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올리니 금세 팔팔 끓기 시작해 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거품을 걷어내는 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깨웠다. 잡채 준비도 서둘러야 했다. 당면을 뜨거운 물에 불려놓고 당근을 채 썰어도 소리가 또각또각 경쾌했다. 시금치를 데쳐 찬물에 헹구자 손끝이 싸늘했지만 기분은 묘하게 따뜻했다. 버섯과 양파도 얇게 썰어 접시에 담았다. 팬을 달고 야채를 하나씩 볶자 불맛과 기름 냄새가 부엌에 퍼졌다. 소고기를 양념해 볶을 때는 고소한 냄새가 확 올라와 잠시 손이 멈췄다. 민지가 좋아하겠지. 그런 생각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당면과 야채, 고기를 모두 큰 볼에 넣고 양념장을 부어 조물조물 무치니 손끝에 따뜻함과 간장의 향이 스며들었다. 맛을 보니 딱 좋았다. 접시에 담아 참깨를 뿌리자 완성된 접시가 뿌듯하게 보였다. 삼계탕을 확인하고 불을 줄인 뒤 거실로 가서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까지 했다. 딸이 오는데 집도 마음도 단정하고 싶었다. 벽시계를 보니 아직 10시에 불과했다. 딸이 올 시간까지 2시간. 괜히 손을 또 움직이며 마지막 점검을 했다. 오늘은 정말 잘해주고 싶다. 그 마음 하나로 온 아침이 흘러갔다. 12시 3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엄마, 저 왔어요. 민지야. 딸을 품에 안으니 체온이 따뜻하게 전해졌다. 한 달 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밥 먹었어? 아니요. 그럼 앉아. 엄마가 다 해놨어. 딸은 거실 소파에 가볍게 앉더니 곧바로 핸드폰을 꺼냈다. 엄지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고 화면 밝기가 얼굴을 비췄다. 잠깐만 엄마 메시지 좀 확인할게요. 그래. 나는 부엌에서 준비한 음식을 차례로 상에 올렸다. 잡채를 담은 접시를 두고 뜨끈한 삼계탕을 국자로 떠올리니 김이 사르르 피어올랐다. 반찬 접시들이 식탁을 금세 채웠다. 민지야, 밥 먹자. 딸은 핸드폰을 든 채 자리로 왔다. 엄마, 이거 다 언제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좋아하니까. 고마워요. 젓가락을 들고 한 입 먹더니 맛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시선은 곧바로 다시 휴대폰으로 내려갔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다. 급한 일 있어? 회사에서 연락 와요. 오늘도 일정이 바뀌어서요. 토요일인데도 바쁘구나. 네. 식탁에서 마주 앉아 있었지만 딸과 눈이 마주친 건 단 몇 초도 되지 않았다. 나는 딸 얼굴을 보고 싶은데 딸은 화면 속 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딸이 말했다.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할게. 넌 쉬어. 네. 딸은 다시 소파로 가 휴대폰을 들었다. 나는 설거지를 하며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에 묻혀 딸 손끝에서 나는 톡톡 타자 소리를 들었다. 집안엔 두 사람이 있었지만 공간은 둘로 나뉘어 있는 것 같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가니 딸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민지야. 네.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딸이 있지만 딸이 없는 오후였다. 오후 3시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가니 딸은 여전히 같은 자세였다. 소파에 기대어 앉은 채
손가락은 끊임없이 화면을 두드리고 있었다. 1시간 반 넘게 비슷한 모습이었다. 민지야, 네,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 딸이 창밖을 힐끔 보았다. 늦가을 햇빛이 아파트 단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좋아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밝아졌다. 그럼 준비할까? 네, 잠깐만요. 하지만 그 잠깐은 길었다. 딸은 다시 핸드폰을 들고 빠르게 타자를 쳤고 나는 현관 앞에서 외투를 들고 서 있었다. 1분, 2분, 3분 결국 갈까? 라고 다시 묻고 나서야 딸이 일어났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와 햇빛이 동시에 피부를 스쳤다. 둘이 나란히 걸어서 공원으로 향했다. 민지야, 요즘 어때? 바빠요, 엄마. 많이 바빠? 네, 프로젝트가 3개나 같이 돌아가요. 그럼 너무 힘들겠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대화는 거기서 끊겼다. 잠시 뒤 딸은 다시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을 스크롤하는 소리와 진동이 조용한 길 위에서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걸음을 맞추면서도 속으로는 멀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공원 벤치에 앉자마자 딸은 다시 핸드폰을 켰다. 민지야, 네, 핸드폰 좀 그만 봐. 엄마랑 얘기하자. 딸이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그때 벨소리가 울렸다. 딸이 화면을 보더니 바로 일어났다. 잠깐만요. 딸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네, 부장님 자료 검토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보내드릴게요. 정중하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10분 후 돌아온 딸은 어쩐지 더 작아 보였다. 엄마, 미안해. 괜찮아. 하지만 내 말과 달리 가슴은 조용히 식어갔다. 엄마 집에 갈까요? 제가 일 좀 더 해야 돼서요. 그래. 같은 길을 다시 걸었지만 조금 전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다. 딸은 걸으면서도 화면을 봤고 나는 딸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시선을 떼었다. 저녁 6시가 되자 해가 완전히 기울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딸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곧바로 노트북을 펼쳤다. 화면 불빛이 딸 얼굴을 하얗게 비쳤다. 민지야, 저녁 뭐 먹을까? 딸이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엄마, 저 배 안 고파요. 점심을 많이 먹어서요. 그래. 그럼 엄마 혼자 먹을게. 부엌으로 가서 남은 잡채와 삼계탕을 꺼냈다.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가 부엌에만 허전하게 울렸다. 식탁에 앉아 홀로 먹는 저녁은 따뜻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딸이 좋아하는 잡채였는데 딸이 한두 젓가락만 먹고 화면으로 돌아갔던 모습이 떠올라 젓가락질이 더뎌졌다. 그릇을 씻고 물기를 털어낸 다음 거실로 나오니 딸은 노트북에 고개를 파묻고 있었다. 손가락이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박또박 방 안을 채웠다. 민지야. 대답이 없었다. 다시 불렀다. 민지야. 네, 고개를 들지 않고 짧게 답했다. 나는 소파 옆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토요일 드라마가 시작되어 배우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나 혼자 웃자 목소리가 공중에 뜬 듯 허전하게 흩어졌다. 딸은 여전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재미있는 드라마 하는데 같이 볼래? 딸은 눈도 떼지 않고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월요일까지 보고서 제출해야 돼요. 그 말에 더는 붙잡지 않았다. 딸의 피곤한 기색이 눈두덩에 보였고 하루 종일 핸드폰과 노트북에 시달린 표정이라 차마 더 말할 수 없었다. 드라마가 끝나고 뉴스가 이어졌다. 시간은 어느새 9시. 딸이 온 지 8시간이 넘었는데 나와 나눈 대화는 손으로 꼽을 만큼 적었다. 나는 텔레비전을 끄고 말했다. 민지야, 엄마 먼저 잘게. 네,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방불을 끄고 누우니 마음이 묵직했다.
딸이 있는 토요일이었지만 정작 나는 누구보다 혼자였다. 눈을 감으니 뜨거운 눈물이 베개에 스며들었다. 일요일 아침 8시 눈을 뜨고 거실로 나가니 딸이 소파에서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노트북은 화면이 꺼진 채 무릎 위에 멈춰 있었고 손엔 핸드폰이 느슨하게 쥐어져 있었다. 잠든 딸 얼굴을 보니 마음 한쪽이 아릿했다. 주말에도 이렇게 쉬지 못하고 일하다 잠든 걸 생각하니 서운함보다 안쓰러움이 먼저 밀려왔다. 딸을 깨지 않으려고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다.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는 소리가 고요한 집 안에 가볍게 퍼졌다. 일어나면 따뜻하게 먹이자. 그 마음 하나로 움직였다. 9시쯤 딸이 일어나 눈을 비비며 말했다. 엄마, 소파에서 자면 허리 아파. 방에서 자지 그랬어? 일하다가 잠들었어요. 그래, 많이 힘들지? 딸은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얼굴은 지쳐 보였다. 딸이 화장실에 다녀온 뒤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노트북, 충전기, 서류. 어제와 똑같이 무거운 짐이었다. 민지야, 아침 먹고 가. 딸이 멈칫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엄마, 저 지금 집에 가야 돼요. 벌써? 오후에 간다 했잖아. 급한 회의가 생겼어요. 10시에 화상회의 해야 돼요. 말은 이해했다. 하지만 마음은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겨우 하루 왔다가 제대로 눈도 못 마주치고 떠나는 딸이 야속하기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딸의 삶이 더 짠하게 느껴졌다. 그래, 그럼 아침이라도 먹고. 엄마, 진짜 시간이 없어요. 집에 가서 먹을게요. 그 말에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목이 꽉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딸이 외투를 입고 신발을 신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안아달라는 말은 끝내 하지 못하고 대신 딸을 꼭 끌어안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체온이 전해졌다. 조심히 가. 사랑해요, 엄마. 엄마도. 문이 닫히고 복도 소리가 멀어지자 집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소파에 앉으니 딸이 잠들어 있던 자리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 따뜻함이 천천히 식는 걸 느끼며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일요일 오후 3시 점심을 거른 채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배는 고프지 않았고 입맛도 없었다. 마음이 먼저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부엌으로 가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제 준비했던 음식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반 넘게 남은 잡채, 삼계탕 한 냄비, 정성 들여 썬 반찬들. 딸이 먹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새벽부터 손질한 것들이었다. 작은 그릇에 잡채를 덜어 전자레인지에 데웠다. 따뜻해진 잡채를 한 입 먹자가는 딱 맞았고 어제 아침에 조물조물 무칠 때의 손 감각까지 떠올랐다. 그런데 그 정성이 다시 가슴을 눌렀다. 딸은 맛있다고 했지만 정작 내 얼굴보다 화면을 더 오래 바라봤다. 섭섭함이 아니라 허전함이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먹다 말고 손을 멈췄다. 왜 이렇게까지 준비했을까? 그런 생각이 스쳤다가 곧 사라졌다. 이유도 알고 있었다. 딸이 오래 못 와도 바빠도 그래도 오랜만에 와준 딸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었다. 엄마니까 그 이유 하나였다. 소파로 돌아와 딸이 앉았던 자리에 앉았다. 아침엔 따뜻함이 남아 있었지만 이젠 완전히 식어 있었다. 그 식은 감촉이 묘하게 마음을 더 시리게 했다. 그때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딸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잘 들어왔어요.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문자를 읽고 있는데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났다. 딸이 바쁜 와중에 보낸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딸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답장을 썼다. 그래, 다음에 또 와.
엄마가 기다릴게. 보내기를 누르고 나서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창밖에는 해가 지고 있었고 오렌지빛 하늘이 길게 번졌다. 주말이 끝나고 있었다. 딸이 왔다 갔지만 함께 있었던 시간보다 함께하지 못한 순간이 더 많았던 주말.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해준 그 한 문장 덕분에 나는 다시 월요일을 버틸 힘을 조금 얻었다. 어머니는 몰랐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같은 시간 딸 박민지님의 시점으로 바라봅니다. 목요일 오후 5시 모니터 앞에 앉아 보고서를 붙잡고 있었다. 금요일 마감인데 절반밖에 못했다. 사무실은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하나둘 불이 꺼지고 키보드 소리도 듬성듬성 끊어졌다. 민지 씨, 먼저 갈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동료가 떠나자 사무실은 더 조용해졌다. 남은 사람은 5명 정도. 내 자리 위로 형광등 불빛만 뚜렷하게 떨어졌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여보, 이번 주말에 골프 가도 될까? 토요일에? 응,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이랑. 그래, 다녀와. 미안해.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니 주말이 갑자기 텅 빈 느낌이었다. 남편도 없고 애들 학원 가면 나 혼자 집에 있을 텐데. 그때 문득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 1달 됐네. 추석 때 점심만 먹고 급하게 왔던 게 마지막이었다. 그날 엄마가 살짝 서운해 하시던 얼굴이 생각났다. 괜히 마음이 뭉클했다. 결국 엄마 번호를 눌렀다. 엄마, 응, 민지야. 이번 주말에 갈게요. 순간 엄마 목소리가 확 밝아졌다. 그게 귀에 그대로 전해져서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났다. 토요일 점심쯤 갈게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엄마가 해주시는 거 다 좋아요. 잡채 얘기가 나오자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그 맛이 바로 떠올랐다. 전화를 끊고 모니터로 시선을 돌리니 남은 보고서가 산처럼 보였다. 오늘 밤은 늦겠구나 싶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주말에 엄마 집에 가면 조금이라도 쉬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뜻한 밥, 조용한 집, 그리고 엄마. 그 생각 덕분에 다시 키보드를 잡았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사무실을 나섰다. 금요일 아침 8시, 평소보다 서둘러 회사에 도착했다.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보고서를 끝내려면 집중할 시간이 필요했다. 사무실은 아직 비어 있었고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문서를 열어 손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9시가 조금 넘자 팀장이 자리로 다가왔다. 민지 씨, 잠깐 회의실로 올래요? 따라 들어가니 팀장이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다. 새 프로젝트가 들어왔어요. 중요한 건데 민지 씨가 맡아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인가요? 월요일 오전까지 초안. 월요일이라는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늘이 금요일인데 남은 건 주말 이틀뿐이었다.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다른 사람들은 일정이 다 안 돼서 민지 씨가 유일하게 가능해요. 회의실 밖으로 나오자 한숨이 절로 나왔다. 엄마 집에 가야 하는데 취소해야 하나? 고민이 스쳤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이미 장을 보셨을 테고 기대하고 계실 텐데. 결국 결심했다. 가자. 일도 하고 엄마랑도 시간 보내자. 노트북만 챙겨가면 된다. 오후 3시 기존 보고서를 제출하고 팀장에게 메일을 보냈다. 이어서 새 프로젝트 자료를 받았는데 페이지 수가 끝도 없이 길었다. 100페이지 가까운 내용에 머리가 지끈했지만 열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주말 동안 이걸 다 해야 하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졌다. 퇴근 시간인 8시가 되어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주말에 일해야 돼. 그래? 힘들겠다. 응. 그래도 엄마 집은 갈 거야. 노트북 챙겨서 거기서 할게.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침대에 누웠지만 머릿속엔 일과 엄마가 번갈아 떠올랐다. 혹시 또 충분히 못 챙겨드리면 어쩌지? 그런 마음과 그래도 가서 얼굴 뵈면 좋아하시겠지라는 마음이 엇갈렸다. 결국 불안함과 의무감 사이에서 천천히 잠이 들었다. 토요일 아침 8시 눈을 뜨자마자 침대가 낯설게 느껴졌다. 남편은 이미 골프장으로 떠난 뒤였고 집안은 조용했다. 아이들 방 문을 열자 두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다. 애들아, 일어나야지. 학원 버스 곧 와. 아, 조금만. 안 돼. 늦어.
아이들을 씻기고 옷을 입히며 빵과 우유로 급히 아침을 챙겨주자 겨우 눈을 떴다. 버스가 도착하자 두 아이를 태우고 손을 흔들었다. 버스가 멀어질 때까지 바라보니 마음은 잠시나마 가벼웠다. 집에 돌아오자 다시 현실이 밀려왔다. 오늘 엄마 집에 가는 길에 일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눌렀다.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충전기와 서류 파일, USB까지 확인하며 챙겼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회사 메일도 열어 확인했다. 팀장이 새 자료를 보냈고 다운로드 압축을 풀자 문서가 여러 개 더 늘어났다. 주말에 다 끝낼 수 있을까 불안함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회사 단톡방을 열어보니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다들 주말에도 일하고 있었고 프로젝트는 이미 바쁘게 굴러가고 있었다. 나만 쉴 수는 없다는 압박감이 어깨를 눌렀다. 가방을 들어보니 묵직했다. 마치 주말 전체가 그 무게에 매달려 있는 듯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엄마 집으로 향했다. 도로를 달리면서도 머릿속은 프로젝트 구성 생각뿐이었다. 서로는 이렇게 가야 하나, 자료 정리는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까, 신호등 빨간불에 멈춰서는 순간에도 핸드폰 알림이 울려 메일을 다시 열어야 했다. 엄마 집 아파트 단지가 보일 때야 비로소 화면을 끄고 숨을 한번 길게 들이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는 순간 따뜻한 집 냄새가 반겼다. 민지야 왔구나. 엄마가 활짝 웃으며 나를 끌어안았다. 그 따뜻함에 마음이 잠시 풀렸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일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거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엄마 집 냄새가 따뜻하게 퍼졌다. 소파에 몸을 기대니 잠깐 긴장이 풀리는 듯했지만 곧바로 핸드폰 진동이 다시 시작됐다. 회사 단톡방에서는 이미 50개 넘는 메시지가 쌓여 있었고 스크롤을 올리면 프로젝트 진행 중인 대화가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졌다. 잠깐만 엄마. 메시지 좀 확인할게요. 그래. 메시지를 읽으며 메모 앱에 변경된 요구사항을 적어 넣었다. 이거 반영해야 하는데 언제 하지?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쯤 엄마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민지야, 밥 먹자. 고개를 들자 식탁이 눈에 들어왔다. 잡채, 삼계탕, 반찬들 한 접시 한 접시마다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엄마, 이거 다 언제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좋아하니까. 고마워요. 젓가락으로 잡채를 한 입 먹자 어릴 때부터 먹던 그 맛이 혀에 그대로 퍼졌다. 따뜻하고 달큰한 향이 올라왔지만 그 순간 또 알림이 울렸다. 팀장이 보낸 메일이었다. 민지 씨, 오늘 자료 검토 가능하세요? 나는 반사적으로 답장을 보냈다. 네, 오후에 할게요. 한 입 먹고 화면 보고 또 한 입 먹고 다시 답장하고. 식탁 위의 따뜻한 음식보다 화면 속 글자들이 더 가깝게 느껴졌다. 맛있어요, 엄마. 그래, 많이 먹어. 엄마의 미소가 시야에 잠깐 스쳤지만 곧 다시 화면에 시선이 빨려 들어갔다. 거래처에서 새로운 참고 자료를 보내왔고 메일 첨부 파일을 저장해 두었다. 식사를 끝내고 일어나려는데 엄마가 말했다. 설거지는 내가 할게. 엄마, 제가. 아니야, 넌 쉬어. 거절할 틈도 없이 엄마가 부엌으로 갔다. 나는 소파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켰다. 부팅되는 동안에도 핸드폰에는 메시지가 계속 들어왔다. 프로젝트 채팅, 팀장 지시, 자료 업데이트, 머릿속이 다시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부엌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그 소리를 배경음처럼 흘려보내며 다시 일 모드로 들어갔다.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나는 이미 2시간 넘게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자료를 정리하고 초안을 쓰는 동안 손목이 뻐근해졌고 화면의 글자들이 겹쳐 보일 만큼 집중해 있었다. 진행률은 30% 정도였고 아직 해야 할 양이 산처럼 남아 있었다. 그때 엄마가 다가와 부드럽게 불렀다. 민지야, 고개를 들자 엄마가 창밖을 가리켰다. 산책 갈까? 햇빛이 따뜻하게 쏟아졌고 잠깐이라도 바람 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노트북을 덮었다. 하지만 핸드폰은 주머니에 꼭 챙겼다. 언제든 연락이 올 수 있으니까. 좋아요. 밖으로 나와 엄마 옆에 나란히 걸었다. 공원까지 이어지는 길은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굴러다녔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조심스레 물었다. 요즘 어때? 바빠요. 프로젝트가 3개나 동시에 진행돼요. 힘들겠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다.
꺼내보니 팀장이 보낸 추가 지시사항이었다. 중요한 내용이라 읽어야 했다. 잠깐 시선을 떼고 확인하니 또 다른 알림이 연달아 울렸다. 단톡방에서는 프로젝트 대화가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공원에 도착해 벤치에 앉았다. 엄마도 옆에 앉았지만 나는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다시 들었다. 메시지가 쌓여 있었고 빨리 따라잡아야 했다. 스크롤을 올려 읽으며 답장을 보내자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민지야, 핸드폰 좀 그만 봐. 엄마랑 얘기하자. 얼굴을 들었을 때 엄마 표정이 살짝 굳어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주말인데도 네, 프로젝트가 급해서요.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팀장이었다. 여보세요, 부장님. 민지 씨, 급한 게 있어서요. 지시사항을 듣고 자료 반영 여부를 설명하는 동안 10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전화를 끊고 돌아가 보니 엄마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가만히 앞을 보고 계셨다. 마음이 저릿했다.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하지만 엄마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미안함이 더 깊어졌다. 엄마, 집에 갈까요? 일이 좀 더 있어서요. 그래. 나란히 걸었지만 나는 주머니 안 핸드폰의 진동을 계속 느끼고 있었다. 저녁 6시가 되자 겨우 초안 절반을 넘겼다. 노트북 화면은 점점 흐릿하게 느껴졌고 손가락은 따끔거렸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팀장이 오늘 안으로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그때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민지야, 저녁 뭐 먹을까? 나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대답했다. 엄마, 저 배 안 고파요. 점심을 많이 먹어서요. 사실 배는 고팠다. 속이 쓰릴 정도였다. 하지만 일부터 끝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 엄마는 잠시 내 얼굴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엄마 혼자 먹을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시선을 노트북에서 떼지 않았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다. 여보세요, 어머님. 민지야, 뭐하니? 친정 엄마 집이에요. 아, 그래? 다음 주 일요일에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는데 올 수 있니? 네, 알겠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와. 네, 그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알림이 왔다. 단톡방에서는 여전히 일 얘기가 폭주하고 있었다. 메시지가 쌓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빨리 올라왔다. 나는 숨을 한번 내쉬고 다시 노트북에 시선을 박았다. 엄마가 부엌에서 숟가락 부딪히는 작은 소리를 내며 혼자 저녁을 드시는 게 들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귓가에 오래 남았다. 미안함이 밀려왔다. 엄마가 나를 위해 하루 종일 준비했는데 나는 엄마 얼굴을 거의 보지 않았다. 그래도 손을 멈출 수 없었다. 조금만 더 이거만 정리하면.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8시, 9시, 10시. 엄마가 방문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민지야, 엄마 먼저 잘게. 네, 엄마. 엄마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집중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초조해졌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몸이 버티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 노트북을 잠시 덮었다. 소파에 기대 잠깐 눈을 감았는데 그게 그대로 잠이 되어버렸다. 일요일 아침 9시쯤 눈을 뜨자마자 목 뒤가 욱신거렸다. 노트북 앞에서 졸다 소파에 그대로 쓰러져 잠든 탓이었다. 허리도 아팠고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다. 몸을 일으키기 전 본능처럼 핸드폰을 찾았다. 화면을 켜자 알림이 폭탄처럼 쌓여 있었다. 그중 팀장 문자가 눈에 띄었다. 민지 씨, 오늘 아침 10시에 화상회의 가능한가요? 새벽 6시에 온 문자였다. 시계를 보니 9시 10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가능합니다. 답장을 보내자마자 바로 회의 링크가 도착했다. 여기서는 회의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료가 집 컴퓨터에 있었고 엄마 집에서 화상회의 하는 건 폐가 되는 일 같았다. 급하게 씻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니 눈 밑 다크서클이 더 짙어 보였다. 머리를 대충 정리하고 거실로 나왔다. 엄마는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고 계셨다. 미역국 냄새가 은은히 퍼져 있었고 방금 만든 계란말이가 접시에 놓여 있었다. 민지야, 일어났구나. 네, 엄마. 소파에서 자면 몸 상해. 일하다가 잠들었어요. 가방을 꺼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노트북, 충전기, 서류, 핸드폰까지 하나씩 챙겼다.
민지야, 아침 먹고 가. 엄마 목소리는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현실이 너무 급했다. 엄마, 저 집에 가야 돼요. 엄마 얼굴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벌써? 오후에 가려던 거 아니었어? 네, 급한 회의가 생겨서요. 10시예요. 일요일 아침인데도? 네, 프로젝트가 급해서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엄마를 보니 마음이 죄어들었다. 그럼 아침이라도 먹고. 엄마, 시간이 없어요. 집에 가서 먹을게요. 외투를 입고 현관으로 가니 발걸음이 무거웠다. 엄마가 다가와 안아주었다. 조심히 가. 사랑해요, 엄마. 엄마도. 문이 닫히기 직전 작아 보이는 엄마 모습이 시야 끝에 남았다. 차갑게 식어가는 현관 복도에서 숨이 잠시 막히는 듯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엄마가 서 있던 모습이 머릿속에 계속 겹쳐졌다. 작아 보였고 말없이 서 있었고 내가 급하게 떠나는 걸 붙잡지도 못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손에 쥐었는데 뜨거운 느낌이 들었다. 온종일 이 작은 기계에 묶여 엄마와 제대로 눈도 못 마주쳤다는 생각이 밀려왔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지만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눈가가 뜨거워지더니 눈물이 천천히 흘렀다. 토요일 새벽부터 엄마가 잡채와 삼계탕을 준비하려고 몇 시간씩 부엌에서 서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 정성과 기다림을 나는 거의 보지 못했다.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핸드폰만 보느라 엄마 표정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운전을 시작했지만 마음은 계속 엄마 집에 머물러 있었다. 산책 나갔을 때 벤치에서 혼자 앉아 있던 엄마 모습, 저녁에 혼자 밥 드시던 모습, 혼자 드라마 보시던 모습이 연달아 떠올랐다.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괜찮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 노트북을 켜고 10시에 화상회의에 접속했다. 팀장 목소리가 들리고 팀원들이 회의 얘기를 이어갔다. 주말에도 고생 많아요. 라는 말이 들렸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회의 내내 머릿속에는 엄마 얼굴만 떠올랐다. 회의가 끝난 뒤 노트북 앞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결국 핸드폰을 들었다. 엄마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엄마, 잘 도착했어요.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보내고 나니 허전함이 더 커졌다. 문자가 아니라 직접 말했어야 하는데 엄마 앞에서는 그 말조차 제대로 못했다. 다음에는 꼭 다르길 바라고 싶었지만 또 일이 생기면 똑같이 될까봐 자신이 없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다. 주말이 끝나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울었다. 엄마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토요일 오후 한 사람은 딸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 딸은 핸드폰만 봤고 다른 사람은 엄마와 있고 싶었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둘 다 미안했고 둘 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라면 누구의 마음이 더 이해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